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계사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수업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세트, 우리 페르시아가 되었었던 첫 번째 세트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 좀 살폈었고, 그리고 이슬람, 본격적으로 이슬람 7세기에 시작된다 그랬죠. 이슬람의 이야기를 무하마드의 창시, 무하마드의 이슬람 창시하고 헤지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무하마드 이후에 계승자인 칼리프를 선출하게 되는데, 정통적인 방식으로 칼리프를 선출하던 정통 칼리프 시대를 좀 살폈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는 영토의 확장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그 옆에 오른편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왼편으로는 반대네요. 오른편으로는 우리 사산 페르시아, 마지막 왕조 사산 페르시아가 정통 때 무너진다 그랬죠. 자, 거기까지 맞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 선출이 아니고 세습이라 그랬죠. 자, 패턴이 틀려요. 세습. 시작은 4대 칼리프 시알리, 바로 혈통이 강조되었던 시알리가 선출되고, 그것에 반발했었던 그 우마이야 가문이 결국 시알리를 죽이고 세습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를 열었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도 거기서 생겨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슬람 마저 이야기를 할 텐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뭐 최근에 봤었던 그 동계올림픽에 우리 금메달리스트죠. 첫 번째 금메달을 땄었던 황대현 선수. 지금 이 표정이 뭐냐면 지금 상당히 황당한 표정이죠. 황당한 표정. 이게 1000m 준결승이던가요? 1등을 했는데 이게 반칙이라고.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가 뭐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반칙이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칙으로 되면서 실격해 당하면서 정말 기회를 잃어버리는, 보는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4년 동안 기다렸던 이러한 대회에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정말 우리 멘붕. 그런데 황대현 선수가 그날 올린 SNS 글이 좀 화제가 됐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무슨 내용이냐? 자, 바로 요거죠. 영어예요. 근데 뭐 영어라도 여러분 잘 알죠? 이게 이제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이 한 이야기인데, 저기 황대현 써있죠. Obstacle don't have to stop you.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 어떤 장애물이라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 이런 거죠. 멈추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거죠. 만약에 당신이 그 장애물, 그 장벽을 돌파하려거든, 넘으려거든, 아니면 그 너머로 가려거든, don't turn around.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결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가 그 장애물을 맞서려거든 포기하거나 돌지 마라. 우선 그럼 어찌해야 되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figure out. 생각해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 장벽 앞에, 그 장애물 앞에서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것을 넘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지, 혹은 돌아서 그 너머로 갈지 한번 생각해봐라. 분명한 것은 길이 있다. 넘어갈 길이 있고 그 너머로 건너갈 길이 있으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되돌아가지 마라. 왜? 그건 너의 길이니까. 황대현 선수가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벽위로 만난 거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단념할 수도 있고 멘붕에 빠져서 안 해! 그러나 남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더 해야 될 경기가 남았어요. 그러니 나는 남아있는 그 경기에 생각하겠다. 너희가 그리 나온다면 난 어찌해야 되는지 난 또 생각하고 생각하여서 장벽을 기필코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도 장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단념시키는 어떤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너무 쉽게 단념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말을 한 마이클 조단. 정말 영웅이죠. 전설입니다. 전설. 마이클 조단이 했었던 말 하나 소개할까요? 이 사람은 정말 성공의 그 대명사죠. 정말 농구에서 마이클 조단 이상의 선수를 이상의 선수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 이 사람이 성공을 말합니다. 성공의 이유는 뭘까? 나는 왜 성공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마이클 조단은 이렇게 내립니다. 난 실패했고 난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성공의 이유다. 여러분 지난 1학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실패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은 성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종국에는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실패 너머까지 가시길 바라요.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 생각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닿고자 하는 어떤 곳까지 갈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서아시아 시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기꺼이 이 시간들도 잘 돌파해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교재 18페이지 3번에 나오는 우마이야 왕조, 세습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의 남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나왔어요. 자, 지금 중반에 나오는 게 교세 확장입니다. 결국 우마이야 왕조는 어떻게 영토를 팽창했는가? 자, 이걸 이해하려면 앞서서 얼만큼 영토를 확장했던가를 먼저 살펴야겠죠. 자, 이 지도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 빗금은 무하마드가 한 것이죠. 무하마드가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왕조인 선출왕조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자, 여기서 넘쳐났다 그랬어요. 넘쳐나게 되면 자, 이쪽 편 오른편으로는 이집트를 차지하는 것이고 아프리카를 차지하는 것이고 왼편으로는 서아시아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 서아시아에 누가 있었다? 사산페르시아가 있었으니 바로 정통 칼리프 때 사산페르시아가 무너지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영토 팽창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우마이야는 여기에 추가적으로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쪽 동쪽으로도 좀 가네요. 자, 어쨌든 근데 아시아예요. 자, 아프리카로도 좀 더 갑니다. 어쨌든 근데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뚜렷하게 더 이렇게 표현하긴 그런데 우마이야에서 뚜렷하게 더 얻은 땅을 우리가 유심히 보자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드디어 유럽 땅에 발을 들인 겁니다. 자, 이 유럽 땅에 여기가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죠. 지형적으로 뭐라 하냐? 이베리아 반도라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 자, 이베리아 반도 여기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선 영토 팽창에 비해서 우마이야가 차지한 새로운 땅은 물론 아프리카도 좀 더 확장하고 아시아도 좀 더 확장했지만 유럽을 처음으로 얻었다. 이베리아 반도를 처음으로 얻었다. 이게 이제 좀 더 뚜렷한 영토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영토적 팽창을 봤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베리아 반도 차지하고 지금 화살표가 거졌죠? 자, 더 들어가려고 사실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프랑스 땅입니다. 프랑스 땅. 거기 넘어가는데 산맥이 하나 큰 게 있어요. 피레네 산맥. 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넘은 다음에 프랑스 땅에 딱 닿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땅에 누가 있었냐? 게르만 계통인 프랑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 왕국과 이 우마이야 왕조가 빵! 하고 붙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과 당시 저기가 이제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는 마치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이라 부르는 뚜루와 뿌아띠에서 벌어진 전투라여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밑줄! 뚜루 뿌아띠에 위에 있는 유럽 이베리아 반도 거기도 밑줄 치시면 좋아요. 거기가 추가적으로 새롭게 얻은 땅이라 했으니까 뚜루 뿌아띠에 전투. 자, 뚜루와 뿌아띠에서 누구랑 붙었다? 프랑코와 붙었습니다. 이겼다 졌다.
거기 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술이 완전 틀렸어요. 이슬람은 주로 기병,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상당히 기병에 좀 강했고, 게르만은 도끼 들고 싸우죠. 투구 딱 쓰고 도끼 들고. 그러니까 약간 보병이죠, 보병. 사실 기병과 보병이 싸우면 기병이 좀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가 이겼다. 사실 어떻게 이겼냐면 거리가 좀 있으면 활로 그냥 다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이 강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게르만 애들이 앞에서 화살 맞고 죽으면 그 시체를 밟고 또 오고 또 오고 점점 거리가 좁혀져서, 거리가 좁혀지면 이제 활이 아니고 도끼가 힘을 발휘하죠. 결국 게르만이 이 이슬람의 팽창을 뚜루아빠디에서 저지합니다. 여기 뚫렸으면 유럽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이 전체적으로 기독교 사회인데 그런 거 이제 없는 거죠. 다 이슬람으로 변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졌다면 우리 학교도 이슬람 학교가 됐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터번 쓰고 코란을 외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이슬람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이예요, 차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뚜루아뿌아띠에서 결국 패배함으로써 여기에서 팽창이 멈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멸망, 이제 마지막을 봐야겠네요. 우마이야 왕조는 처음에 차지할 때부터 좀 지저분했죠. 바로 시알리를 죽이고 세습으로 차지하고, 이 욕심이 많은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뭐라고 하나요? 밑줄 아랍인 우월주의. 지만 잘났다는 거예요. 지만. 여기 이 동네에 얼마나 민족이 다양합니까? 이 서아시아 민족 다양하죠. 그런데 영토가 더 팽창했으니 그 수많은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혼자 다 처먹겠다. 자기 혼자 다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민족이 아니 반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많은 민족이 반발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통치를 어렵게 만들었다. 쇠퇴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알리를 죽이면서 결국 시알리를 따르는 무리, 우리 시아파라고 했죠. 시아파가 우마이야 왕조 무너지기를 노심초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시아파의 반발, 비아랍인들의 반발과 시아파의 반발이 기본적으로 우마이야 왕조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어떤 계기냐? 두 번째 줄입니다. 아바스 가문이 주도합니다. 아바스 가문은 수니파예요, 수니파. 우마이야도 수니파고, 이 수니파 아바스 가문은 수니파인데, 얘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출을 했다면 역시 내 거, 나도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 세습해버렸잖아. 이거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경쟁 가문인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가문을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자리에 섭니다. 선봉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있죠. 나의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왜? 내 적을 무너뜨리는데 얘의 적은 또 얘도 이 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바스 가문은 자신이 수니파임에도 불구하고 시아파와 손을 잡아요. 왜? 시아파도 우마이야 무너뜨리고 싶고 아바스도 우마이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선은 다르지만 아바스 가문은 시아파와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를 결국 무너뜨려요.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했던 게 아바스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바스 가문이 주도가 되어서 이 챕터의 마지막 왕조, 아바스 왕조를 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750년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 150년 걸렸네요. 150년 좀 못 걸렸어요. 자,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을 봤습니다. 자, 이제 방금 따끈따끈하게 건국한 아바스 가문, 아바스 왕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아바스 왕조 본문 볼게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자, 수도 알아야 됩니다. 바그다드 밑줄. 자, 앞서 우마이야는 다마스쿠스, 그리고 아바스 가문은 바그다드는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라크 수도고 이 바그다드입니다. 그 수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왕조가 구별되는 거죠. 바그다드는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자, 아바스는 앞선 왕조와 이제 정책 틀린 거죠. 앞선 우마이야가 자기만 잘났고 아랍인만 우월하다 해서 반발을 샀잖아. 그러니 얘네는 또 어떻게 한다?
관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앞서 패턴이 똑같죠? 아시리아가 억압을 해서 아케메네스가 관용 갔다. 똑같은 표현으로 우마이야가 아라민을 우월해서 혼자 차지하려 하니까 그 다음 아바스가 관용 갔다. 관용으로 갔다는 건 오랜 왕조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관용. 자, 그래서 비아랍인들 이들을 군인이나 관료로 등용하면서 모든 민족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민족들이 민족과 무관하게 이슬람을 섬기면서 범이슬람 제국으로 아주 큰 제국으로 민족 여하를 떠나서 이슬람이면 모두 하나라는 그런 제국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해요. 바로 탈라스 전투입니다. 여기 연도 보세요. 탈라스 전투가 751년이야. 아바스 건국년이 저 위에 우마이야 가장 끝에 보면 750년입니다. 그러니까 건국하고 1년 만에 큰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탈라스 전투는 뭐냐? 자, 여기 보면 지도, 이거 교과서 부교재 지도예요. 자, 저쪽이 뚜르프아티에죠? 서쪽입니다. 자, 탈라스는 동쪽이에요. 동쪽 끝. 저기서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동쪽에서 어찌하여 싸울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면 이 동네가 동서교역을 하면서 돈 버는 동네 아닙니까? 서아시아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동서교역로, 바로 비단길이죠. 그 비단길을 두고 저쪽 동쪽에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중국의 통일왕조 당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동쪽에서 슬금슬금 서쪽으로 오고 있었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아바스 왕조는 동쪽으로 진출하다가 탈라스에서 빵! 하고 부딪힌 겁니다. 아바스도 만만치 않지만 당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이 승부도 참 흥미로운데 결국 누가 이겼냐? 자, 누가 이겼냐? 거기 표현 보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사막길을 장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장악했다라는 건 이겼다는 거죠. 아바스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그 큰 통일왕조 당나라에 무릎을 꿇혔다. 아바스 굉장하죠. 거기 사막길이라는 표현이 제가 앞서 말한 비단길입니다. 원래 세계사 용어로는 비단길을 사막길이라 불려요. 이 길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사막길이라 부르는데 이후에 여기 이제 교역물이 주로 비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실크로드라고 해서 여러분에게는 실크로드 비단길이 더 익숙한 거죠. 자, 세계사 시간에는 이제 사막길로 부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비단길, 사막길 혹은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면서 큰 왕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동서교역을 장악하고 그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아마 이곳의 수도 바그다드가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쭉 해서 서쪽까지 이어지는데 메인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바그다드는 그 당시에 세계의 시장이라 불렸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산들이 쏟아져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서 흥청망청 교역을 하였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안 나이트, 그리고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신바트의 몸, 이런 여러 이야기들, 모험담, 이런 것들이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때 동서교역에 정말 빛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탈라스 전투가 저기 아바스로 따지면 가장 귀퉁이고, 자, 요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보면 당나라가 이렇게 서쪽으로 진출하다가 여기 이슬람이 있죠? 얘가 바로 아바스겠죠? 탈라스에서 빵! 하고 부딪혔는데 당나라가 졌다. 요거는 이제 당나라에서 본 탈라스 전투가 되겠죠? 요게 이제 어떤 수능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도시를 하나 보여주고 그림은 가의 수도 바그다드를 상상하며,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왕조 이름이 나와버렸죠. 수도가 바그다드다, 아바스 왕조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이 도시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에 위치해 있었다. 동서교역했다는 말이죠. 이 도시를 건설한 칼리프는 이슬람 왕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계의 시장이라 불렸다. 바로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구나. 가는 아바스 왕조구나. 이렇게 해서 지시하는 말로 나왔다. 자, 그렇게 번성하던 아바스는 결국 13세기에 몽골에게 망한다. 몽골이 결국은 아시아를 제패하고 이쪽 서아시아 넘어서 유럽까지 가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13세기에 몽골에게 망한다. 몽골의 팽창도 이 13세기를 전후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몽골 13세기도 조금 시기적으로 알아두세요. 13세기는 유라시아 전체적으로 그냥 몽골의 시대입니다. 몽골의 시기. 자, 그래서 거기 13세기 안 나왔네요. 몽골에게 멸망했다 하단에 13세기 써놓으세요. 13세기. 몽골은 여러 지역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몽골 출현했다 그러면 13세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아바스 왕조를 배우고 있고 아바스가 끝났는데 뒤에 뭐가 또 나왔죠? 이건 뭔가 싶은데, 자, 요 아바스가 존재할 때 이슬람 2개 왕조가 더 있었어요. 그 2개 왕조를 마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우마이야입니다. 자, 후우마이야는 이름도 그러하고 연도를 보니 756년, 아바스가 750년에 썼으니까 아바스 왕조 쓰고 나서 6년 만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기존에 우마이야가 있었죠. 우마이야가 있었고 아바스가 지금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지금 요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후우마이야 전체 영토예요. 근데 아바스가 딱 썼는데 아바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아바스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는 우마이야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을 경과하면서 이 살아있는 곳에 우마이야를 잇는 왕조가 서버린 거죠. 그게 바로 후우마이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바스가 여기까지 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우마이야는 여기만 차지하면서 후우마이야로 존재하였다. 수도는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 자,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우마이야를 잇는 후우마이야가 바로 이어서 존재했다. 수도는 코르도바였다. 그 옆에 보면 에스파냐의 재정복 운동 속에서 멸망한다.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에스파냐가 쓰는, 스페인이 쓰는 곳이죠. 재정복이라는 말은 뭐냐? 이슬람이 오기 전에, 우마이야가 오기 전에 여기는 에스파냐, 기독교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이 지금 여기를 차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 입장에서는,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다시 정복하는 거다. 원래 내 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점 밀어냅니다. 이게 지금 우마이야가 처음 차지한 곳이에요. 이게 790년 우마이야 전성기 때 이베리아 차지한 요 녹색선입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노란색이 귀퉁이에 조금 해서 기독교 세력이 살아있었어요. 쟤네들이 이제 계속 밀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 보면 900년 되면 이제 조금 더 내려왔죠. 자, 이게 1150년 되면 더 내려왔어요. 이슬람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1300년 되면 거의 요만큼밖에 안 남았죠.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여기 이제 그라나다가 마지막으로 썼는데, 그라나다가 마지막으로 함락되면서 이제 이곳에 스페인이 쓰는 겁니다. 재정복 운동 속에서 에스파냐가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게 되고, 후우마이야는 결국 이베리아의 손을 떼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슬람이 790년부터 1300여 년 동안 무려 한 500여 년 가까이 이베리아 반도에 털을 잡고 있었다. 그 말은 이곳에 가면 이슬람 문화가, 이슬람 흔적이, 유적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에스파냐가 되게, 여러분이 여행 많이 가고 뭔가 생경한 느낌이 들고 그러는 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정말 조화롭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람브라 궁전. 아람브라 궁전. 영화에도 드라마도 나왔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도 있어요. 기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 정말 아름다운. 정말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세계사 선생님이라고 무료로 안 보내줘서 저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돈도 좀 벌고 그러면 꼭 스페인에 갈 테니 여러분도 그러한 여행을, 이 세계사를 다 배우고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십시오. 자, 어쨌든 후우마이야가 있었다. 자, 그러면 후우마이야는 그렇다 치고 또 있네요. 또 있어. 세 번째 나라 파티마 왕조. 자, 파티마 왕조는 시기적으로 보면 10세기 초니까 가장 마지막에 섰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섰고, 시아파라는 말이 나오네요. 시아파. 아바스도 수니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아바스 왕조를 시아파가 같이 건국했어요. 건국할 때 같이 도와줬죠. 그런데 결국 아바스 왕조가 있으니까 시아파가 그 안에서 뭐 천대 받았겠죠. 뭐 우대해 줬겠어요. 처음에 필요할 때만 뭐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시아파가 꿍 하고 있다가 결국 나라를 독자적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시아파라는 게 중요해요. 최초로 시아파 왕조가 쓴 겁니다. 그게 파티마. 왜 이름이 파티마냐? 시아 알리를 따르는 무리가 시아파고, 이 시아 알리가 혈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하마드의 사촌이자 무하마드의 딸, 유일한 딸 파티마와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시아 알리는 곧 파티마요. 파티마는 곧 무하마드.
그래서 파티마, 혈연을 강조하는 이름으로써 파티마 왕조를 세운 겁니다. 자, 그렇게 완성되면 좀 흐릿하지만 제가 이거밖에 못 구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요거 잘 볼까요? 자, 처음에는 다 우마이야 땅이었는데 아바스가 섰을 때 여기만 이제 아바스가 여기 전체만 차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바스 있고 그 다음에 후마야가 있었다. 그래서 아바스가 이만큼 있었는데 또 아바스에서 시아파가 튀어나와서 파티마를 이렇게 세운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나라가 서게 되면 요 모양이에요. 순서는 전체가 우마이야였다가 아바스가 이만큼 차지하고 후마이야. 그 다음에 그 아바스에서 다시 파티마가 튀어나와서 파티마가 여기를 차지하고 아바스는 이제 귀퉁이로 몰려나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왕조다. 시아파 왕조다. 나머지는 다 순위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투다 보니 우리나라 삼국시대 비슷하죠? 그러니까 누가 정통이냐? 라는 것을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바로 무하마드의 계승자다 그러면서 칼리파를 세워요. 그래서 칼리프가 3명이었던 시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밑에 나오죠. 3명의 칼리프. 파티마 왕조는 아바스 왕조 칼리프의 권위를 부정한 후 칼리프로 선언하니 후마이야도 나도 칼리프다 그러면서 서로 다 내가 정통이다 라고 분열했었던 시기.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슬람 왕조 다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무하마드가 통일하여 아라비아 반도 통일하고 선출하는 정통 칼리프 때는 이집트와 사산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서아시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얘네 이후에 정통 칼리프 이후에 우마이야가 서서 이제 세습을 하게 되더라. 얘네는 더 팽창해서 이베리아까지 먹었다. 이렇게 해서 세 왕조의 영토 팽창을 받고 마지막 걔네가 지대를만 잘랐다는 아랍인 우월주의를 내세움으로써 결국 아바스 가문과 시아파 가문에서 무너지는데 우마이야는 다 망하지 않고 이쪽에 있었고 아바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시아파가 튀어나와서 파티마를 세우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슬람을 얼추 역사 전개는 다 배웠는데 이슬람 사회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뒷장 19페이지입니다. 잘 나간다, 잘 나가! 자, 이슬람. 자,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이 다시 되밟아 내가 지나온 길을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슬람 사회문화. 자, 이슬람의 사회는 자, 첫 번째 이슬람 경전이 나오죠. 꾸란 하기도 하고 쿠란 하기도 해요.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가브리엘, 알라의 말을 이어받아서 가브리엘에게 그 말을 전해받아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쿠란은 그 자체로 신의 말이에요. 여기엔 하나도 신의 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 선지자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쿠란은 신의 말만 있어요. 쿠란이 곧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번역 안 돼요. 왜? 번역하면서 뭔가 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할까봐. 그러니까 정말 경건하고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랍어만 쓴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막 팽창하면 이민족이 이슬람으로 막 넘어오게 되는데 얘네도 아랍어를 배우지 않으면 경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어가 동시에 같이 확산됐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쿠란은 정말 이들에게 지금도 신과 같은 것으로 대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교목실에서 목사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라 하지만 걸어놓고 어디 책상에 추서받고 아니면 잘 적에 막 베개로 자고 아니면 먹을 때 밑에다 깔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이슬람의 꾸라는 말이죠. 방바닥에 놓질 않아요. 인간 밑에 두지 않아요. 신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무조건 위에다 둡니다. 그냥 위에만 두지 않습니다. 하얀 천에 정말 깨끗하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순수한 하얀 천에 싹 포개서 놔둬요. 그리고 그거 볼 적에도 손 씻고 정말 경건하게 한 장 한 장 정말 접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신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상당히 종교적인 차원에선 정말 순수합니다. 그게 옳으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디스라는 것은 이렇게 뭐 메인 경전은 아니고 이제 무하마드가 했던 말, 무하마드의 어떤 행실 이런 것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신의 말과 무하마드의 말.
자, 그렇고 두 번째 오행. 오행은 뭐냐? 5가지의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믿는 사람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이라면 이 5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으로 따지면 10계명 같은 거. 이슬람의 어떠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강조해요. 그리스도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슬람은 행동을 강조해요. 말이 뭐가 중요해? 말보단 행동인 거죠. 그 5가지 행동이 뭐냐? 자, 볼까요? 첫 번째, 신앙 고백. 샤하다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냐? 오직 알라만이 신이고 무하마드는 유일한 사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끊임없이 고백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고백합니다. 마치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을 줄줄줄줄 하듯이 여기는 샤하다를 끊임없이 고백해요. 요거는 이제 정계 과정을 보여주는 거. 무하마드,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그리고 아바스 먼저 쓰고 후우마이야, 파티마. 이렇게 순서적으로 쓰는 거 보여주는 거고, 요게 이제 샤하다예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여기 나오는 요게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깃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의 대부죠. 이슬람 국가예요. 여기 깃발이 되게 뭐야? 이거 뭐 장난친 것도 무슨 악서 같은 거 써있죠? 이게 바로 샤하다 내용입니다. 샤하다 내용. 바로 이게 아랍어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국기입니다. 국기. 대단히 놀랍죠? 두 번째, 예배. 하루에 5번 봅니다. 언제 보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하루에 5번을 지금도 지켜요. 여러분 뭐 이슬람 이렇게 뭐 다큐 같은 거 보면 막 사막에서 낙타랑 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돗자리 피고 바로 절하죠. 그 예배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아침에 기도,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불평불만하지만 무슬림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보다 못하다 뭐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슬람 사회는 이런 종교적 순수성, 그 행동이 지금도 일상에서 관철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죠. 5번의 예배. 세 번째, 금식. 라마단이라고 하죠. 라마단 금식. 라마단 기간이라고 간혹가다 뉴스에 나와요. 서양력으로 따지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까지 금식. 안 먹는다고. 안 먹어요. 선생님, 한 달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안 먹어요. 그럼 해가 뜨기 전에 좀 먹을 수 있고 해가 진 다음에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점심 학교에서 안 줬다, 아마 폭동 날 겁니다. 폭동. 근데 이 시간 한 달 동안은 안 먹는, 도대체 왜 이슬람을 안 먹을까? 이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을 지킬까? 이게 저희 반에 써놓은 문구예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돕는다는 건 무엇일까? 함께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비를 맞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비를 맞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우산 써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비를 맞아봐야 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처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처지에 내가 당해봐야 한다. 라마단 이야기가 뭡니까? 굶주린 사람, 내가 굶어본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굶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돕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러나오는 거. 비를 맞아봐야지 비 맞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 내가 저 멀리에 있어도 달려와서 우산을 받쳐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라마단 금식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기에 희사. 자선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건 유명하죠. 평생 한 번쯤, 죽기 전에 한 번쯤 메카의 순례, 카바 신전인데, 여기서 진짜 매번 여기서 발표 죽고 사람들 많이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슬람, 무슬림이라면 평생 한 번은 여기 와서 순례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게 이슬람.
네, 그래서 5행까지 봤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지났네요. 거의 다 지났습니다. 자, 지금 이 서아시아가 지금 바쁘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제 얼마쯤 왔냐? 3분의 2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걸 이제 세 번째 세트라고 통상 말하는 세 번째 세트를 하면 이슬람 사회가 끝이 나는데 의외로 많이 쌓이고 있죠. 여러분의 복습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